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볼 텐데요. 23년이 끝났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종가는 28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23년 한 해는 양극재 업체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적이 따라붙죠. 자, 그걸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인 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대략 한 10,000원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21년도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냐? 1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자, 근데 추가적으로 58만 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졌어요? 23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해가 23년도일까요? 그쵸.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적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20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548억입니다. 물론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의 실적 윤곽이 잡히면, 그쵸. 한 4분기 정도는 예상치로 더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결산 실적이 나오는 건 21년 초, 22년 초, 23년 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월과 2월 안에 실적이 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주가가 14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 실적이 좋아진 건 2배밖에 안 된다. 그렇죠. 대략 한 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가는 한 10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실적의 증가폭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22년도의 결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3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23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년도에 주가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21년도에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물론 이때 당시의 대장은 에코프로가 맞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도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보면 우리가 실적보다 가격이 우선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뒤집어서 봐야겠죠. 그렇죠? 실적이 23년도에 어때요? 안 좋아요. 왜? 리튬 가격. 그렇죠. 리튬 가격은 어때요? 평균치를 유지한다. 평균치를 유지했을 때 어때요? 에코프로 BM과 같은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율은 대략 7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한 10%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고정적인 부분에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생산량 증가 자체가 4배에서 5배 정도 27년 기준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세는, 즉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단지 5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7월 달까지의 움직임, 그렇죠? 급등했었던 7월 달까지의 움직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준 거지만, 그렇죠? 62평을 하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들의 농간이 있었고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됐고,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 신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배열 구간을 거쳐가야 되고, 지금 12월 초에 들어서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12월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죠. 자, 그렇다는 건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소재 업체들 같은, 그렇죠?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었을 때 보쉬 같은 역할을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고자 하는 완성차들의 이 작업은 사실상 한 3년, 4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업체들은 아마 위험할 거예요. 그런데 내연기관을 주력으로 만들어 오던, 뭐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전기차까지 다 같이 만들고 있지만, 내연기관에 이 주력했을 때 그때 상황을 보더라도요, 엔진은 자동차 회사, 그쵸?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었지만 엔진에 들어가는 뭐 부품 이런 종류들은, 그쵸? 부품이나 파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와서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죠. 설계부터 맡아가지고. 그쵸?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그리고 모터를 셀업체한테 100% 넘긴다? 이 자체가 아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셋업체들은 조금 많은 이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거래 가능하다 그런 것보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여건을 갖춰놨다고 보여지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보쉬가 그렇거든요. 보쉬가 디젤 인젝터 가솔린 인젝터를 만들어서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그거하고 양극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성장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단지 지금 가격대를 대비해서 막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주식 비싼 거 맞아요. 비싼 거 맞는데 원래 올라가는 주식은 다 비쌉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쌀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8조입니다. 근데 이익이 얼마예요? 22년 기준에서 3,800억이에요. 그쵸? PER 몇 배입니까? 거의 한 70배 정도가 나온다.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은 계속될 건데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만약에 성장의 구조가 훼손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장의 구조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요. 그렇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재 업체는 그렇죠? 기존의 보쉬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에코프로 BM, 퓨처엠 뭐 이런 양극재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됐을 때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50만 원, 60만 원 정도에 잡잖아요. 2년, 3년 보유해서 그렇죠? 나 수익 보고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가까지 올라가서 약간 흔들잖아요. 털립니다. 주가는요. 떨어질 때 털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제일 많이 털리는 구간입니다. 왜?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무조건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을 진행을 한다. 제가 보는 장기 투자의 기간이 3개월이란 소리죠. 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 그렇죠. 연초 이벤트로 제가 강프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적을 제가 계속하고 있고 가격을 어느 정도에 잡고 어느 정도에 팔고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소통방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2월 28일 그쵸?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장시작전 8시 52분, 8시 55분. 그쵸? 28일은 목요일입니다. 한 해의 마감일이죠.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정확하게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죠. 근데 요 날만 공략했을까요? 그쵸? 신고가 돌파는 정확히 요 날 나왔죠. 그쵸? 요 날 12월 22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 바이오 8시 53분, 8시 54분, 8시 54분 22일도 똑같이 진행하죠. 올려봐야 다 똑같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12월 22일 그쵸? 요 날입니다. 요 날 12월 22일 49,700원 4일 동안의 종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쵸? 65,000원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저가를 잡았는데 확 튀던데 운이 좋은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는 모든 종목의 패턴이 신고가를 만들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쵸? 이 구간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단기 수익 가능하다. 장기 투자 가능하다. 그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단기 수익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쵸? 단기 전략으로 성공을 해야 됐을 때 장기 투자까지 가는 거다. 왜? 단기적으로 수익 본 걸 담보로 그렇죠. 내가 손실을 보지 않았을 때는 쌓여갑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실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그렇죠. 이쪽에서 그렇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4일 동안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이 기준은 신고가다.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시노펙스를 한번 볼까요? 시노펙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1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2월 22일. 그쵸? 자, 22일 날은 요 날이에요.
근데 종가까지 계속 4일 동안 쉬지 않고 올랐다. 시가죠. 그렇죠. 시노펙스 8시 53분 시장가로 때려라. 그러니까 시가에 매수하라는 소리예요. 5,200원 정확하게 진입이 됐고 쭉 올라가서 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 이런 시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가부터 무언가 나오던데요. 운이 좋은 겁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시노펙스를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볼게요. 제가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시노펙스 공략 시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장 시작 전이죠.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이런 식으로 여기 18일 공략, 왜? 신고가니까 공략 터지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자꾸 물려요. 막 손절해요. 이러신 분들은 연초 이벤트 때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제가 지금 500분인데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문자 보내주시는 그 번호로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이 신고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떻게 추적하고 내 계좌에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고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 58만원 고점 쭉 빠졌죠. 그쵸? 어디까지 빠졌나요? 19만원. 그리고 반등 나왔죠. 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선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이 몰렸고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질 부분을 선반영시켜서 내렸고, 그렇죠? 왜? 프리미엄을 적게 받게 된 겁니다. 선반영시켜서 내렸고 공매도가 난리를 치면서 언더슈팅이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금지가 되면서 뭔가 개선 사항이 있겠죠. 불법 공매도를 잡는 액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무조건 가격적인 전략을 잡자.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내가 고가에 따라가서 물리는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즉 가격과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파악이 되었을 때 내가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고 2주의 수익이 담보로 해서 내가 3개월 동안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 즉 대시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단기 전략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렇죠? 항상 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연초까지 어느 정도의 이 신고가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